학과전 공소개.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21학번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보내기. 안녕하세요. 올해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다 큰 성인이 간혹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 내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단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은 미리 겪어볼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소중한 성장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후기를 보면서 이 물건을 사도 후회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후련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까지 달려봅시다. 나는 뭘 공부하고 싶을까? 사람들은 종종야.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학과를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내가 이룰 꿈을 위해서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3년을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든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대입을 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전공 적합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하루아침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교과목이랑 연관시켜보거나 동아리 활동 계획하기, 관련 독서 등을 하면서 전공 적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대부분 대학 타이틀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가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세요. 물론 어느 대학에 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흔히 생기부라고 부르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까지 모두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쌓아왔던 성적으로만 자신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교생활 태도나 학과에 대한 관심, 인성 등 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3년간 학교생활 기록부를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교과, 비교과 순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교과는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해당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 교과에 덜 신경 써도 된다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활동이 본인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 본인과 원하는 학과가 같은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교과와 비교과 모두 챙기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원하는 학과와 연관된 활동이 서로 비슷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들끼리 학교생활 기록부를 비교해봤을 때 교육봉사, 교육 관련 독서나 강의, 멘토링 활동 등 공통 요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모든 학교들은 전교생을 다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학과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주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과가 비슷할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요소는 바로 성적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성적을 단숨에 올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 상향 그래프를 보이는 성적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을 3년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기 때문에 꼭 상향 그래프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이나 유지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성적 하향입니다. 만약 자신의 성적이 하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섣불리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 기말고사와 수행평가에 집중하며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적 상향과 유지는 흔한 것도 보통도 아닙니다. 자신의 성적이 하향세를 보일 때 드는 가장 큰 불안감은 대학 입시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바로 나만 성적이 떨어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적 하향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걱정 중 하나입니다. 저도 2학년 때 앞자리가 바뀔 만큼 성적이 다소 하락해서 누구보다 걱정이 컸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하향세를 보인다 해도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너무 기죽어 있지 말고 또 겁내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씩씩하게 성적이 하락한 이유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지 고민해보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이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성적과 관련하여 제가 도움을 받았던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남의 학습법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가 경험한 것을 참고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자신만의 학습법을 쉽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최소한으로 공부해야 할 목표 적기. 저는 학습 계획 작성도 여러 방법을 시도했었습니다. 공부하기 전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욕심이 많이 나기도 하고 공스타그램처럼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자신이 계획한 공부를 실천한 후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하루에 하기 버거운 양을 적어놓은 적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 계획대로 못하면 다음부터는 의욕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본 영상에서 계획표를 미리 세우지 말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자신이 한 학습량을 적어보자는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할 것을 계획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 방향이지만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을 냉정하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할 것은 많은데 미리 써놓지 않으니 뭘 해야 하는지 헤매기도 했고 한 과목만 오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계획할 때 너무 욕심부리기 말기, 그리고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계획하기입니다. 당연히 이 방법으로 계획했을 때는 본인의 욕심에 다 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그때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더 해주면서 계획표에 하나씩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이지만 매일매일 실천했을 때의 기쁨과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했을 때의 뿌듯함이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설지 공부법. 해설지 공부법은 국어와 영어, 탐구 과목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설지에는 문학작품의 배경이나 비문학 지문의 문단별 주제, 영어 지문의 유지 및 해설 등 깊게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해설지를 사용해서 오지선 다형 중 옳은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는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옆에 적는 것이 중요하고 옳지 않은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는 이 답이 왜 틀렸는지를 적고 나머지 옳은 보기들을 정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해설지와 함께 공부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몰라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나중에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 해설지를 활용해 공부하면서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시험에서 실수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반복. 반복이라는 말을 보고 뭐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가장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에 많은 내용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어 지문의 내용이나 수학 개념, 영어 단어 등 한 번에 몰아서 끝낸다고 마음먹지 말고 적은 양이더라도 꾸준히 눈으로 반복해서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실력은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반복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내 머릿속에 나만의 도서관을 만들어 지식들을 담아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풀 때 관련 내용이 바로바로 생각날 정도입니다. 단순 암기는 수능까지 갖고 가기에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다음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수업시간 본인의 태도와 수행평가, 해당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킨 활동이 있습니다. 수업시간 본인의 태도. 수업시간 본인의 태도는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핵심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이해가 되었으면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모습,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 자신의 스타일대로 수업에 성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주제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학 수행평가로 제육의 대멸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멸종된 동물을 사례로 들고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를 서술하시오와 같이 주제와 형식이 모두 정해져 있다면 수행평가 공지를 받았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당일에 당황하지 않고 잘 볼 수 있게끔 여러 번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틀은 정해졌는데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자신의 관심 분야 혹은 진로와 관련하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사회문화 수업에서 연구보고서 작성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형식은 정해져 있고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초등교사의 꿈을 고려해 청소년의 공감 능력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잡아 수행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수행평가 공지가 나왔을 때 평가 기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혹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은 들었어도 본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수행평가를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해당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킨 활동. 가장 중요한 해당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킨 활동은 보통 선생님들께서 어떤 활동을 할 건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활동을 준비해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지원해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께서 테드 강연 영상을 보고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많은 영상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의 미래와 비판적 사고 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 영상을 요약하고 PPT를 만들어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꼭 선생님께서 먼저 활동을 기획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당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몇 거 활동을 기획한 후 아이들에게 발표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제 진짜 제 진로와 연관지어서 할 활동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팁을 주자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소재가 종종 보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의 경우 시사를 파악하고 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여러 과목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특히 나중에 대학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자신의 지적 탐구력을 돋보이게 답변할 수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비교과는 대회와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독서가 해당됩니다. 대회는 학교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거나 자신 있는 대회,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찾아서 자유롭게 참여하면 됩니다. 무조건 모든 대회에 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회는 자신이 참여만 했다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관심 있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대회들을 미리 추려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수상을 한다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대학 면접을 볼 때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대회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대회는 토론 대회입니다. 만약 자신의 영어 성적이 낮다 싶으면 영어와 관련된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수학의 성적이 낮아 수학과 관련된 대회도 종종 나갔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대회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동아리. 동아리는 크게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구분되는데 창체 동아리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뒤 자신이 관심 있거나 진로와 연관 있는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면 됩니다. 만약 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이 창체 동아리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초등교사가 꿈인데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 2학년 때 교육학개론이라는 교육창체 동아리를 개설했습니다. 각자 재학 중인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개설하고자 하는 동아리를 담당해 주실 선생님과 함께할 부원들만 있다면 개설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원하는 목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보다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3년 동안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과 자율동아리를 함께하면서 수업 실현도 해보고 교육봉사 온라인 클래스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 작성 등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자율동아리의 경우 창체 동아리보다 더욱 자신의 의지와 적극성,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기 좋기 때문에 기회로 삼아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에서 중요한 점은 이 동아리에서 뭘 했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다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 봉사는 활동 시간보다 지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20시간 채워야 했지만 최근에는 시간 채우기식의 봉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육대학교나 의대, 사회복지학과 등을 희망한다면 특정 분야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교육대학교를 희망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초등, 중등 교육봉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교육봉사는 교육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했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특정 분야의 봉사활동이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학교에서 여러 분야와 관련된 강연이나 체험활동을 많이 제공해주고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진로 PT 프로젝트나 학급 활동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이나 체험활동, 학급 활동 등이 진행될 때 활발하게 참여하고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점 혹은 뭘 배울 수 있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파일로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독서입니다. 독서는 모든 활동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에 접목시킨 독서나 대회를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한 독서, 학교에서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 분야에 더 관심이 생겨서 한 독서 등 자신의 지적 탐구력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은 그때 노트나 파일에 책 제목과 글쓴이, 줄거리 요약,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시간이 많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때도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서 적는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와 면접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독서가 1, 2학기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 학기에 몰아서 읽기보다는 1, 2학기에 적절히 배분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